미나상 곤니찌와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51강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한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의 80자 중에서 지금 밑에 부분 오늘 공작 계산이라는 부분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50강의 54페이지를 공부했습니다. 언어교실, 말씀언, 말씀어, 가르칠교, 집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한국어로 언어교실 읽을 줄 알면은요, 일본어 음독을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일본어 음독을 한국어로 생각하면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독을 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55페이지 51강입니다. 장인공, 지을짝, 셀개, 샘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입니다. 장인공입니다. 간단하죠? 총 3회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는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간단합니다. 공자는 장인이나 일, 솜씨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공자는 땅을 다질 때 사용하던 도구를 그린 것입니다. 성벽을 쌓을 때 달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 흙을 다졌는데요. 달구는 막대기에 무거운 돌을 끼워서 여기 돌을 끼워서 만든 것으로 흙을 단단하게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나무판 사이에 흙을 넣어 달구를 내리치는 방식으로 흙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공자는 달구를 그린 것이지만 도구를 잘 다룬다 하여 장인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작업이나 일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음독은 고 또는 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공인데요. 일본어로는 고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고지라고 합니다. 고지주라는 간판이 있는데요. 공사. 그리고 그 다음 한자가 한국과 일본이 쓰임새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공부라고 쓰여서 우리가 학습하는 공부라는 뜻인데요. 일본은 공부라는 뜻은 뱅교라는 다른 뜻이 있고요. 이거는 구후라고 읽고요. 궁리하다,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이렇게 쓰입니다. 구후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나이꾸라고 읽어서 목수라고 합니다. 공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장인공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공사,工事、 목수, 大工、 공사를 하고 있어서 시끄럽습니다. 工事をしているのでうるさいです。 이것은 내가 고안한 것입니다. これは私が工夫したもので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지을작입니다. 총 7회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차례차례 쓰시면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작자는 짓다나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작자는요, 여기 사람 인자와 잠깐 사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요 잠깐 사자는 옷깃에 바느질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짓다,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거기에 사람 인자가 더해져서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음독은요, 사구 또는 사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요, 작품이라고 할 때는 사크힝, 사크힝땡 옆에 보이는데요. 사크힝이라고 하고요. 명작을 메이사크, 우리나라 음독하고 음으로 읽을 때랑 비슷하죠. 메이사크. 그 다음 작업할 때는 사크라고 읽지 않고 사라고 읽어서 사교, 소수교 그럴 때 읽는 교하고 사해서 사교입니다. 그리고 동작도 노사, 노사크라고는 안 합니다. 노사입니다. 훈독은요, 스크르, 만들다입니다. 그래서 만들다 작자를 쓰고요. 그리고 마스형에 갖다가 붙으면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수제, 데즈끄리, 여기 지금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수제 케이크라 그러죠. 그래서 데즈끄리 케이크라고 합니다. 지을작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작품, 作品、 만들다, 作る。 도련님은 나츠메 소세키의 명작입니다. 坊ちゃんは夏目漱石の名作です。 여기 나오는 나츠메 소세키는 일본 근대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돈 천행에 그 얼굴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또 앞으로도 바뀔 예정이 있어서 일본의 지폐 모습이 바뀌는데 옛날 돈에 보면 나츠메 소세키 얼굴이 있고요. 보짱은 도련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라서 여기 예문에 넣었습니다. 일본 요리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日本料理の作り方を教えてください。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세일계입니다. 총 9획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자는 세다 또는 헤아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말씀 언자와 열십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열십자는 막대기를 그린 것으로 숫자 10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10을 뜻하는 자에 언자가 결합하여서 1에서 10까지 말로 셈한다는 뜻입니다. 쉬운 셈은 간단히 말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개자는 세다, 헤아리다, 계산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요, 개,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도 계산할 때 개라고 하는데 그걸 개라고 하면 일본어의 음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자는 게이까크 우리가 그림화, 획, 그을 획 할 때 배웠죠? 게이까크. 그 다음 말은 계산입니다. 한국어로 계산, 일본어로 계상. 개에서 게이라고 특별히 안 읽어주고 장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합계는 고개 마찬가지로 장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타금이 붙습니다. 훈독으로는요, 하까라우, 재다란 뜻이죠. 그래서 하까루 하면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재다 또는 이와 같이 체온을 잴 때도 하까루를 씁니다. 그리고 하까라우, 처리하다, 의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계획, 計画、 길이를 재다 또는 무게를 달다. 測る、 합계 몇 명입니까? 合計何人ですか？ 체중을 재봅시다. 体重を測ってみましょう。 하이,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샘산입니다. 총 14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산자는 계산이나 셈, 수효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산자는 대나무 죽자와 눈목자와 밭들공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여기서의 눈목자는 그다지 뜻은 관계없고요. 나뭇가지와 같은 계산 도구를 표현한 거라 합니다. 그리고 대나무 죽자는 대나무를 일정한 방법으로 늘어놓아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지로 계산하는 방식은 고대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판이 사용되기 전까지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음독은요, 상.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추를 산슈즈라고 하고요. 산수. 우리 좀 길게 읽으시면 되죠. 산수. 그 다음은 정산인데요. 많고 적음을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걸 정산이라고 하죠. 세이상이라고 하고요. 요상은 예산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보면은 놀이꽃이 세이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일본에서는 전차를 탔을 때 더 많이 타거나 더 적게 타거나 할 때는 없는데요. 주로 더 그 역을 지나쳐서 더 많이 탔을 때, 내릴 때 더 많이 요금을 계산할 때 놀이꽃이 세이상이라고 합니다. 샘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산출, 算出、 예산, 予算、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乗り越し生産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산수는 잘 못합니다. 算数は苦手です。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도 4개 한자를 배웠습니다. 차례차례 복습하기로 할까요? 장인공자였죠? 장인공. 그래서 공사를 고지. 지금 그림에 목수가 보이는데요. 이런 분을 나이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다 할 때 쓰는 말인데 지을작이죠. 지을작. 그래서 작품을 사크힝, 그리고 만들다 할 때 스크르였습니다. 지금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쿠키인가요? 스크르입니다. 그 다음에 셀게는 계획을 할 때는 계획가크라고 하죠. 계획을 닷대요 하면은 계획가크 닷대요 하면 계획을 세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다, 무기, 체온, 길이 등을 잴 때는 핫가루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샘산입니다. 산수할 때 산자였죠. 그래서 산출한다 그러면 산슈즈라고 하고요. 예산을 요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5페이지 장인공, 지을작, 세일개, 샘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계산한다 라든가 공작한다 라든가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예, 우리나라 음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일본어 음도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수 독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점수가 몇 점이냐 할 때 쓰는 말이고요.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럴 때 많이 쓰는 단어죠. 한국어로도 읽을 수 있고 일본어로도 읽을 수 있으면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